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월요일엔 나 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yeah,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데 나부터 살자. 나 상담. yeah. 네, 월요일에는 저희 전문가들 중에서 사진 단위 조회당 댓글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러나 금요일 강 박사에 의해서 빠르게 따라잡히고 있는 그런 관계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보기엔 특단의 조치 필요해요. 복근 공개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진 공개하면 선생님 워낙 여성 팬들이 많으니까 정신적 치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몸을 일단 만들고. 예. 네.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민짭에 김현철 선생님과 네. 이 사연을 듣고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익명입니다. 저는 조금만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참지 못해 흥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앞차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뒷차가 빵빵거리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흥분을 해버립니다. 제 스스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요. 어렸을 때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7살 때 동생과 제가 부엌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저는 어머니 심부름이 생각나서 동생에게 너 혼자 불장난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심부름을 하고 돌아오니까 집에는 불길이 솟아오르고 동생은 울고 있었어요. 119 소방대까지 출동해서 화재는 진화됐지만 전 아버지와 삼촌에게 호되게 혼나면서 억울해서 엄청 울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아버지가 VTR이 고장났다며 제가 고장을 낸 것도 아닌데 무조건 제가 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혼내셨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솔직하지 못하다며 더 혼내셨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연애. 역시 연애 케이스에 빗대보면 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연애 상담 메일을 보내실 때 네. 정말 나 같은 이런 소설 같은 일은 겪은 적이 없을 거야. 아무도. 라고 하면서 정말 길게 씁니다. A4지 10장 넘게. 예. 그런 분들의 사연은 백발백중 아무 사연도 아니에요. 듣고 보면 너무 뻔한 아무 데서나 있는 이런 분들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하고의 거리가 제로다. 저는 그렇게 무하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건물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야 돼요. 예. 그리고 삥 돌아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조망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야 이거죠. 나로부터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그 거리가 제로면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데다가 자기를 보호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 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하는 행위 대부분이 자기를 위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피곤하게 에너지 전체를 그 방어 행위에 다 쓰고 말더라. 예. 이런 분들이 흔히 자기가 자존심이 강하다고 말하는데 정반대죠. 자존심이 높으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그렇죠. 예. 네. 아니 자존이 강한데 자기를 왜 보호해야 돼 일부러.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가 무학의 진도였습니다. 예. 일단 근데 제가 본 시선은 사실은 좀 오늘만큼은 조금 많이 틀렸어. 어떻게 나? 근데 정답은 없는데 네. 이분은 지금 너무 억울한 거를 못 견디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황을 이제 억울한 거 못 견디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으신데 많습니다. 이분이 또 기억을 또 잘 적어주셔서 네. 근데 이분이 기억이 굉장히 진짜 정말 객관적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기억들이 그렇죠. 많고 특히 뭐 여기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7살밖에 안 됐고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밖에 안 10살 고작 뭐 7살 10살 이때 아버지가 확실하게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이 사연 주신 분을 호되게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억울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기억을 이제 떠올리셨는데. 그렇다면. 네. 그러면 아버님이 잘못하셨네, 일단.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이죠, 먼저. 핵심을 찔렀나요? 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를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근본이 예. 없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죄송합니다. 그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음. 억울을 할, 지금 현재 관계에서 억울하면 감정에 민감하다면 네. 과거로부터 이제 좀 훑어봐야 되는데 다행히 이분이 잘 캐치를 하셨고 떠올리셨고요. 아하. 핵심은 헷갈리는 거예요. 음. 어릴 때 기억부터 정리가 안 됐어요. 예, 쉽게 말하자면. 아하.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불행한 게 6, 7세 때 기억이 굉장히 3살버릇 평생을 잡아듯이 그때 우리한테 받았던 트라우마가 좀 평생을 많이 좌우하고요. 그때 받았던 상처들. 예, 좀 네. 더 놀랍고 약간 섬뜩하기까지 한 게 뭐냐면 왜 성추행, 성폭행 트라우마 많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그렇죠. 특히. 근데 그런 성추행을 당한 여자분들이 성인이 돼서 네. 우울이나 불안이나 심지어 자기 유체 이탈 같은 경험까지는 해리 증상까지 경험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분들 머리 사진을 이제 찍어봤어요. 네. 그거랑 만성적으로 부모한테 이분은 만성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릴 때 계속 너는 바보다 뭐 너는 어떻다 구박을 당했죠. 예 만성적인 언어 네. 학대를 언어 학대 폭력이 아니고요 신체적인 폭력이 아닌 정신적인. 예 정서 학대 언어 학대를 당한 사람의 성인이 된 다음에 뇌랑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물리적인 네, 공격을 당한 것과 네, 정신적인 공격을 당한 것이 네, 똑같은 충격을 주는 거군요. 뇌. 네. 그러니까 뭐 감정 조절 능력이나 언어 이해 능력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실제로 뇌 신경에 한참 애들이 클 때 그러니까 사춘기까지도 뇌는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의 어떤 받았던 여러 가지 자극들이 성인기에 대해서도 우울이나 불안 쉽게 걸리게 남는데 성추행 트라우마만큼이나 부모로 받은 언어적인 학대조차도 같은 결과를 낳는다 하니까 이건 좀 섬뜩한 결과죠.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네. 이런 증세가 없나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네. 아무 말도 안 하셨기 때문에 별로. 그래서 아까 그 아버님 잘못인가요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정말 제대로 이제 직접 이제 바로 들어가자면 네. 그렇죠. 어른과 아이의 양자간에서는 무조건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어른이 잘못한 게 맞죠. 부모라도. 그리고 그렇죠. 예 잘못이 있다면 명백하다면 네. 그리고 사실은 아버님이 그죠 어릴 때 오해를 했다면 나중에 그것이 오해를 밝혀졌다면 아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죠. 사실은 아버지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버지가 네네. 어린아이를 상대로 해서 네. 지속적으로 계속 오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아이가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네. 아버지가 실수로 몇 번 오해를 해서 트라우마가 됐다기보다는 네. 이분은 그런 일을 계속 당했다는 건데. 그렇죠. 말하자면. 반복적으로. 그렇다면 사실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네. 실제 잘못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네. 따져보지도 않고 네. 그 책임을 무조건 묻는 네. 사실은 부친이 문제가 있었던 그런 예. 케이스가 아니었을까요? 감탄. 네, 맞습니다. 역시 무학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상대 이제 웃음이 나올 수 없는 사실은 좀 아주 아픈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맞죠, 그죠? 예, 진료받으러 오신 분들 중 상당수는 그 집에 희생양일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호자분을 봤을 때 제가 막 확 화들짝 놀랄 때가 많아요. 보호자분들이 벌써 오실 때 의사인 저를 보는 시선부터가 벌써 그러니까 예. 예. 누굴 데리고 왔는데 예. 보호자랑 같이 왔는데 예.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예. 뭐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예. 실제 그 경우에 보면 예. 부모가 이미 예. 사실은 색안경을 끼고 이제 대하는 소위 편집증상이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그런 건데 아버지가 평소에 편집증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편집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기 싫은 감정이나 생각들을 모조리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뭐 아주 극단적인 어떤 테러리스트들한테 많죠. 왜냐? 자기들이 신념이 옳다 생각하고 남은 무조건 적이라고 간주하는. 근데 그런 분들이 누구한테 맞냐면 이제 지금처럼 밖에서는 정말 호인이에요. 잘하는 분인데 집에서는 자신의 어떤 분노나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을 버려야 할 쓰레기통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놔요. 극단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 쓰레기통에
대상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이가 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뭐 자기 열등감이나 자기 불만이나 네. 밖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풀지 굉장히 못했던 것을 깍듯하고 호인인 분들 특히나. 아, 예,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예. 집에 가서는 네.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방비인 네. 아이들에게 네. 감정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린다. 그렇죠. 네가 나쁜 놈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신이 선해지기 위해서 아이를 이용하거나 혹은 자신이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 외도하고픈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부인을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거죠. 네가 바람 폈어. 이런 식으로. 예. 자기가 바람 피고 싶다는 네네. 부도덕한 관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욕망이 스스로 예.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거를 와이프에게 던져버리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이분은 어쩌면 그랬을 아버지가 그런 어떤 성향의 성격일 가능성이 있고. 저도 이제 문제가 네.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왜냐면은 이제 이분은 몇 가지 사례밖에 들지 않았지만 네. 뭐 한두 번 그랬다고 해서 그게 네. 이때까지 남아있을 리는 없는 거고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예. 아이가 무슨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속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속인 것도 아니에요, 또. 그죠? 실제로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한두 번 오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부모가 뭐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혼내킬 수 있는데 네. 저절로 부서진 건데 네가 부쉈다고. 네. 그랬을 수는 있는데 항상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기력을 아버지는 찾고 또 밖에 나가서는 또 부정적인 감정을 밀어둘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죠. 집에서 무슨 그런 식으로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준비하면서 너무 막 가슴이 아픈데 또 의외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사실은 이분의 억울한 내면에는 뭐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분노 중에 어머님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엄마가 조금만 반박자 일찍 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엄마가 조금 나서서 우리 애는 내가 야단칠게 이렇게 애를 데리고 갔었어야죠 사실은. 근데 그때 엄마는 뭐 했을까? 예, 그래서 어쩌면 어머니는 지금 이 사연에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오히려 이상하죠. 그래서 그럴 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네. 집안에서 권위적이고 네네. 그리고 어머님은 경제력이 네. 뭐 생활력이 없고 예. 뭐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었던 네. 그래서 자식을 보호하다가 자기까지 뭐 다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남편에게 예. 그래서 이제 숨죽이고 있었던 뭐 그랬던 케이스 아닐까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거의 이제 예외 없이 이제 그런 가부장적인 집안을 보면은 아버지들은 약간 반박자가 빠르고 조금 다혈질적인 분들이고 말부터 튀어나가고 예, 네. 어머니는 약간 반박자가 느려요. 좀 굼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반박자니까 한 박자 차이 나는 거고 그 한 박자 사이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예, 그런 집안들에서 좀 이런 이렇게, 유형의 이런 어떤 불상사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엄마들도 약간만 기민하게 아이에 관해서만큼은 아빠로부터 보호를 하면 이건 뭐 양육이 된 얘기지만 네.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 이제 원인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스스로 네. 이해는 갈 겁니다. 네. 문제는 이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실은 정신의학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있는데 네. 말하자면 어떤 큰 뭐 지하철 우리 그 사고라든지 어떤 아주 큰 천재지변 네네. 당했을 때 그 후유증이 고스란히 남는 네. 그 말인데 또 놀라운 사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정말 그런 천재지변만 해당되느냐 또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의 만성적인 언어 학대, 네. 언어 폭력만으로도 그런 막 9.11 테러나 이런 거 당한 사람들 못지않게 뇌의 변화가 많다. 그래서 이분은 굳이 진단을 드리자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특정 자극에 놀란 사람들은 그 특정 자극에 과감작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9.11 테러를 보고 과민한 상태. 네. 9.11 테러를 보고 놀랐으면 다른 건물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놀랄 거고 그렇겠죠. 이분은 억울한 상황에 이미 그때 감작이 됐기 때문에 또 다 그 다른 경고음이 울리는 거죠. 예, 그와 유사한 상황만 돼도 막 질에 막 너무 그렇죠. 신체 반응이 먼저 나오는 거니까 지하철 사고 겪은 분들은 지하에 안 내려가시거든요. 못하죠. 그런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똑같군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한 번만의 상담으로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하지만 이분한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트라우마를 다 좀 뭐 하기 위한 치료법은 이제 둘째로 미루더라도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정말 선한 의도로 했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받는 다른 거. 사람들한테 네.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사람들 그를- 굉장히 억울해하죠. 억울하죠. 그래서 네. 이분은 특히나 되게 심한데 굳이 과거사를 떠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과거를 제대로 알자. 그러니까 아빠, 엄마에도 잘못이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아니다. 예, 여기서 출발해서 예, 그걸 아시면 좋다는 게 첫 번째 이제 단계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안고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가야 될 건데 상처는 이미 받았고 예. 그게 이제 원인을 안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건 해결은 또 아닌데 안 되는데 그렇다면 그걸 안 상태에서 어떻게 예. 세상을 대해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악이 아니어도 마가 될 수 있다. 어떤 좀 뜻이냐면 풀어주시면요. 말 그대로 악마 할 때 악이고 만데 네. 우리가 이제 악한 의도로 하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어떤 나쁜 사람으로 몰릴 수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항상 예.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너의 예. 얘기를 잘 들어줘서 진위를 예. 파악하고 네. 원본을 다 읽어보고 예. 너의 발언을 예. 이해해주지 않는다. 예. 연예인들 이야기 확 와닿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세상의 어떤 팩트인데 그렇죠.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입원실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막 며칠 만에 퇴원하는데 나는 왜 뭐 퇴원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럼 제가 딱 한마디 들어요. 원래 세상이 불공평한 거다. 근데 그거를 근데 그게 의외로 큰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자연으로도 네. 인공으로도 예. 이 세상이 공정하거나 네. 공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불공평했어요. 항상 네. 다이나믹한 거죠. 네. 그래서 악이 아니어도 마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이제 좀 항상 떠올리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러면 어떤 생각 드냐면 우울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우울해지고 그래 세상이 좋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환멸을 느끼게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의 환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설적인 접근. 적당한 환멸. 예, 진짜. 환멸도 풀이해보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실망이랑 비슷한 뜻인데 결국은 자신의 환상이 사라지면서 느끼게 되는 괴로운 감정이라는 뜻인데요. 그 환멸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람, 억울했던 사람에게서는 상처받았지만 또 어떤 다른 제3자, 다른 누군가에게서부터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이유가 온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인간과 세상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좀 낮춰라, 스스로. 네. 그래서 지금 과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죠. 예. 과민하게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치를 낮춰서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그런 거를 저희가 교정적 감정 경험이라 하는데 결국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한테 치유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또 환멸을 깔고 살다 보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길 수 있다. 환멸이라는 단어가 좀 강하고 자극적이긴 한데 예. 인간과 세상이 네. 기본적으로 불완전하니까 네. 기대치를 좀 스스로 낮추고 예. 더군다나 본인은 과민한 상태니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네. 그런 자세를 가져봐라. 그렇죠. 좌우명이란 게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탈무드의 지혜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분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저는 그렇죠. 저는 이분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살아가는데 조금 적당한 환멸을 가지고 예.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예.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일은 없지만 출발점을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가지 이 무학으로서 덧붙이고 싶은 게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자칫 시니컬해지는 수도 있다.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시니컬하고 시큰둥을 항상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시니컬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만들어서 네.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예. 어떤 사건에도 나하고 무관하다고 해버리는. 네. 다칠까봐 자기가. 네.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쿨한 게 아니라. 근데 시큰둥은 자기 자신과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제 기준으로는. 예. 그러니까 뭐 우주의 질서가 나라고 해서 예외일 리가 있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다 그런데 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도 당연히. 이게 쿨한 거다. 가슴이 알았습니다. 네, 예. 좀 이 무학으로 예. 나름의 제 언어로 바꾸자면 적당한 환멸을 가지라는 거는 시큰둥해져라. 네. 그게 결국은 그게 세련되게 점점 발전하면 쿨해지는 거다. 하여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조금만 더 붙이자면 디프레시브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울한 사람들이 오히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물론 너무 과하게 우울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과거의 기억부터 교정이 돼야 되고 누가 진짜 야단맞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야단받을 사람 여기서는 아빠였던 거예요. 아빠. 하여튼 어른이죠.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얘기하죠. 예. 그걸 말씀 정말 제대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환멸 혹은 악이 아니어도 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받아들이신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가면 시큰둥해질 수 있다. 네. 저의 무학을 덧붙입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이었습니다. 시니컬하지 말고 시큰둥 하자. 오늘의 주장입니다. 냉정한 게 아니라 담담하게 사는 게 그게 어른이죠. 김어준이었습니다. 먼저. 핵심을 찔렀나요? 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를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근본이 예. 없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죄송합니다.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억울을 할, 지금 현재 관계에서 억울하면 감정에 민감하다면 네. 과거로부터 이제 좀 훑어봐야 되는데, 다행히 이분이 잘 캐치를 하셨고 떠올리셨고요. 아하. 핵심은 헷갈리는 거예요. 어릴 때 기억부터 정리가 안 됐어요. 예, 쉽게 말하자면. 아하.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불행한 게 6, 7세 때 기억이 굉장히 3살 버릇 평생을 좌우하듯이 그때 우리한테 받았던 트라우마가 좀 평생을 많이 좌우하고요. 그때 받았던 상처들. 예, 좀 더 놀랍고 약간 섬뜩하기까지 한 게 뭐냐면, 왜 성추행, 성폭행 트라우마 많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그렇죠. 특히. 근데 그런 성추행을 당한 여자분들이 성인이 돼서 네. 우울이나 불안이나 심지어 자기 유체 이탈 같은 경험까지는 해리 증상까지 경험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분들 머리 사진을 이제 찍어봤어요. 네. 그거랑 만성적으로 부모한테 이분은 만성적인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릴 때 계속 너는 바보다 너는 어떻다. 구박을 당했죠. 예, 만성적인 언어 네. 학대, 폭력이 아니고요. 신체적인 폭력이 아닌.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월요일엔 나 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yeah,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데 나부터 살자. 나 상담. yeah. 네, 월요일에는 저희 전문가들 중에서 사진 단위 조회당 댓글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러나 금요일 강 박사에 의해서 빠르게 따라잡히고 있는 그런 관계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보기엔 특단의 조치 필요해요. 복근 공개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진 공개하면 선생님 워낙 여성 팬들이 많으니까 정신적 치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몸을 일단 만들고. 예. 네.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민짭에 김현철 선생님과 네. 이 사연을 듣고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익명입니다. 저는 조금만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참지 못해 흥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앞차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뒷차가 빵빵거리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흥분을 해버립니다. 제 스스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요. 어렸을 때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7살 때 동생과 제가 부엌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저는 어머니 심부름이 생각나서 동생에게 너 혼자 불장난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심부름을 하고 돌아오니까 집에는 불길이 솟아오르고 동생은 울고 있었어요. 119 소방대까지 출동해서 화재는 진화됐지만 전 아버지와 삼촌에게 호되게 혼나면서 억울해서 엄청 울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아버지가 VTR이 고장났다며 제가 고장을 낸 것도 아닌데 무조건 제가 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혼내셨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솔직하지 못하다며 더 혼내셨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연애. 역시 연애 케이스에 빗대보면 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연애 상담 메일을 보내실 때 네. 정말 나 같은 라고 말하는데 정반대죠. 자존심이 높으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그렇죠. 예, 예, 네. 예. 아니 자존이 강한데 자기를 왜 보호해야 돼 일부러.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가 무학의 진도였습니다. 예, 예, 네. 예. 일단 근데 제가 본 시선은 사실은 좀 오늘만큼은 네. 조금 많이 어머 틀렸어. 틀릴 어떻게 나? 근데 정답은 없는데 네. 이분은 지금 너무 억울한 거를 못 견디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황을 이제 억울한 거 못 견디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으신데 많습니다. 이분이 또 기억을 또 잘 적어주셔서 네. 근데 이분이 기억이 굉장히 진짜 정말 객관적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기억들이 그렇죠. 많고 특히 뭐 여기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7살밖에 안 됐고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밖에 안 10살 고작 뭐 7살 10살 이때 아버지가 확실하게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이 사연 주신 분을 호되게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억울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기억을 이제 떠올리셨는데 아 그렇다면 네. 그러면 아버님이 잘못하셨네 일단.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이시거든요. 이런 소설 같은 일은 겪은 적이 없을 거야 아무도. 아, 라고 하면서 정말 길게 씁니다. A4지 10장 넘게. 예. 그런 분들의 사연은 백발백중 아무 사연도 아니에요. 듣고 보면 너무 뻔한 아무 데서나 있는 이런 분들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하고의 거리가 제로다. 저는 그렇게 무하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건물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야 돼요. 아, 예. 그리고 삥 돌아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조망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예, 예.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야 이거죠. 아, 나로부터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그 거리가 제로면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데다가 자기를 보호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 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하는 행위 대부분이 자기를 위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피곤하게 에너지 전체를 그 방어 행위에 다 쓰고 말더라. 예. 이런 분들이 흔히 자기가 자존심이 강하다.